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6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 가스장치실의 구조 세 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 가스는 누출되어서 정체, 쌓여버리면 폭발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스가 누출된 때에는 가스가 정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렇게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붕 및 천정에는 가벼운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폭발이 위로 일어나기 때문에요. 행여나 폭발 시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붕과 천장은 가벼운 불연성 재료 사용합니다.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세 가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가스 장치실의 구조입니다. 당해가스가 정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지붕 및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벽에는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입니다. 27번입니다. 네. 충전가스 용기 도색을 묻고 있다. 그죠? 적합한 색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암기법 밑에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산녹이었죠. 산소 녹색, 수소 주황색, 탄청이다. 그죠? 탄산가스 청색입니다. 염갈이죠. 염소 갈색. 그 다음에 아황을 먼저 암기했습니다. 아황, 아세틸렌 황색이고요. 암백, 암모니아 백색입니다. 산녹, 수주, 탄청, 염갈, 아황, 암백. 그 외 가스는 회색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산소는 무슨 색깔입니까? 산녹이죠. 수소 주황색, 아황, 그죠? 그리고 암백이고요. 나머지 가스는 뭐다? 회색이다 그랬죠. 그래서 헬륨도 회색, 질소가스도 회색이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보일러의 압력 방출 장치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일러에는 압력 방출 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합니다. 자, 설치하고 뭐 이하에서 작동한다. 그죠? 최고 사용 압력이죠. 그죠?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다만 압력 방출 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역시나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하나가 작동하고요. 다른 압력 방출 장치는 최고 사용 압력에 약간 높은 1.05배 이하에서 작동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9번 넘어가겠습니다. 보일러 방호장치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괄호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그죠?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니까요. 이거는 압력 방출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주는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사용 압력과 상용 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 제한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죠? 압력 제한 스위치가 됩니다. 우리 보일러는요,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 물이 끓어서 증기가 되면서 압력이 생기죠. 그런데 최고 사용 압력과 상용 압력 사이에서 물이 끓지 못하도록 버너 연소를 차단해 버리니까 더 이상 압력이 생기는 걸 제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압력 제한 스위치다라고 합니다. 자, 30번 넘어갑니다.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필기에 별로 많이 안 나왔죠. 그죠? 공기 압축기의 서징 현상 방지 대책 4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서징 현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송풍기와 압축기에서 토출 측의 저항이 증가해서 풍량이 감소되고 관로에 심한 공기의 맥동과 진동이 발생되어서 불안전한 운전이 되는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서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전수를 조절합니다. 두 번째 배관 내 경사를 완만하게 합니다. 세 번째 배관 내의 잔류 공기를 방출합니다. 네 번째 조인 밸브를 압축기에 근접해서 설치합니다.
또는 에어 챔버를 설치한다 중에 적으시면 됩니다. 서징 현상 방지책, 회전수 조절한다, 배관 내 경사를 완만하게 한다, 배관 내 잔류 공기를 방출한다, 조인 밸브를 압축기에 근접해서 설치한다, 또는 에어 챔버를 설치한다. 그죠?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암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31번, 그죠? 공기 압축기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지만요. 우리 공기 압축기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네, 폭발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회전한다 그랬죠? 압력 용기고요. 이렇게, V벨트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공기를 용기 안에 딱 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V벨트가 빠르게 회전하는 특징이 있고, 용기에 공기를 정량하다 보니까 압력이 너무 높으면 폭발한다. 요거 기억하라 그랬다. 그죠? 자, 첫 번째 폭발하는 모든 용기는 외관을 보자 그랬죠. 압력 용기 외관 상태. 폭발하기 직전에 압력을 방출하죠. 그죠?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그 다음에 공기 압축기의 안전 밸브죠. 그죠? 어느 정도 압력이 생기면 더 이상 회전하지 못하게 언로드 시키는 밸브입니다. 언로드 밸브의 기능, 요 세 가지는 폭발하는 특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회전하기 때문에요.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에 끼임 사고가 나지 않게 회전부에 덮개나 울, 이렇게 5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로봇이죠. 산업용 로봇 작업 시에 설치하는 위험 방지 조치 2가지. 다시 말하면 산업용 로봇의 방호 장치입니다. 첫 번째 안전 매트고요. 두 번째 광전자식 방호 장치 등 감응형 방호 장치. 세 번째 울타리인데요.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안전 매트, 감응형 방호 장치,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 중에 적으시면 되고요. 자, 참고의 내용은 꼭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법규 내용 별표 2개 붙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운전자가 운전 이치를 이탈해서 안 되는 기계 종류 3가지 적어라 했습니다. 자, 물체를 매달고 있는데 운전자가 이탈해버리면 안 된다, 그죠? 양중기보다 조금 작은 양화장치인데요. 이거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고요. 항타기 항발기입니다. 건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물건을 매달거나 화물을 적재하고 한 상태에서는 운전자가 운전 위치 이탈할 수 없습니다. 양중기, 양화장치, 항타기 또는 항발기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형에도 잘 나옵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할 때 준수할 사항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게차를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지게차 생각하면요. 포크를 이렇게 들어올린 채로 운전자가 위치 이탈하면 안 되죠.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포크나 버킷이나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둘 것.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계를 정지하고요. 브레이크를 걸어서 갑작스럽게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원동기를 정지, 브레이크를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세 번째, 역시나 운전석인데요. 시동키를 꽂아놓으면 안 돼요. 그죠?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킨다 했습니다.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3가지입니다. 다시 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나 차량계 건설기계에서 운전자가 운전 위치 이탈할 때 준수할 사항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는 포크나 버킷 등 또는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둘 것. 두 번째는 원동기를 정지, 브레이크를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세 번째,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네.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낙하물 보호 구조인데요. 예전에는 이거를 헤드가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규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헤드가드를 설치해야 하는 건설기계가 아니라 낙하물 보호 구조를 설치해야 하는 건설기계 종류 4가지 적어라. 그죠? 자, 우리 헤드가드는요, 실어놨는 화물이 운전석 쪽으로 넘어와서 운전자가 다치는 걸 보호하기 위한 운전석 위에 덮개였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 흙을 파고 싣고 하는 것부터 보면 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 스크레이퍼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죠, 그죠? 불도저, 예, 굴착기고요. 또 흙을 굴착하고 운반하고 싣고 가는 거, 굴착기, 불도저, 트랙터, 로더, 스크레이퍼 또는 뭐 모터 그레이더 요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덤프트럭, 롤러, 전공기, 항타기, 항발기도 가능합니다. 자, 예, 요거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에서요. 요거 법규 변경된 게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상부틀 각 개구의 폭이나 길이는 괄호 16cm 미만입니다.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 헤드가드인데요. 자, 요거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요렇게 산안법에는 나와 있는데 한국산업표준으로 넘어가고는 요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산업표준이 요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좌식은 903mm고 입식은 1905mm 이상일 것, 이렇게 변경된 거 기억하시고요. 최대 하중의 2배죠. 최대 하중의 2배에 해당하는 등분포 정화 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근데 2배가 4톤을 넘을 때는 4톤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형에도 잘 나옵니다.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에 치마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 깔판 받침목이 됩니다. 깔판 받침목, 집안이 침하되지 않도록 깔판을 설치하거나 받침목 위에 설치하는 거다. 그죠? 두 번째,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각부나 가대를 고정시킨다. 이렇게 미끄러질 우려가 있을 때는 말뚝을 박는다, 쐐기 박는다 하죠. 그죠? 미끄러지지 않게 말뚝 또는 쐐기를 사용하여 고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궤도나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불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 쐐기입니다. 예, 불시 이동 방지는 레일, 클램프나 쐐기를 사용해서 고정합니다.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평형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디에?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시킵니다. 상단 부분은 뭐로 고정하고, 예, 상단은 버팀대, 버팀줄로 고정합니다. 버팀대나 버팀줄로 고정합니다. 자,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 말뚝, 철골로 고정한다. 그죠? 자, 요 부분은요, 작업형 넘어가도 또 이렇게 출제되니까 요 괄호 내용 일단은 암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예, 무너짐의 방지 요거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항타기, 항발기 조립하는 경우에 점검사항 4가지를 적어라. 제가 이렇게 그렸거든요. 본체부터 이렇게 그리고 항타기, 그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예, 본체부터 풀리지 않았나 보자라고 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본체 연결부의 풀림이나 손상 유무. 본체부터 풀림이 없는가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 있는 리더 부분이죠. 버팀 방법이나 고정 상태가 예, 이상이 없는가 버팀이나 고정을 확인하자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리더의
버팀 방법, 고정 상태 이상 유무입니다. 자, 여기 가면은요, 드럼이 있고 도르래가 설치되어 있고 와이로프 풀려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3번이다 라고 했습니다. 권상용 와이로프, 드럼, 도르래 부착 상태 이상 유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감아 올릴 때 멈추는 기능이죠. 공가 방지 장치잖아요. 근데 이 공가 방지 장치가 항타기 항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죠. 권상장치 브레이크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감아 올리다 일정 거리를 두고 멈추는 권상장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가 네 번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권상기를 설치할 때는 중심에 설치하고 수직이 되게 설치하라. 권상기 설치 상태 이상 유무. 요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항타기, 항발기 조립하는 경우의 점검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본체부터 풀리지 않았나? 본체 연결부의 풀림이나 손상 유무. 두 번째는 버팀 방법과 고정 상태입니다. 리더의 버팀 방법, 고정 상태 이상 유무. 세 번째는 와이로프 드럼하고요, 도르래 부착입니다. 권상용 와이로프 드럼, 도르래 부착 상태 이상 유무. 그 다음에 공가 방지 기능이다 그랬죠. 권상장치 브레이크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기 설치가 중심에 수직이 되게, 그죠? 권상기 설치 상태 이상 유무. 네, 중에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는 꼭 한번 보고 지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항타기,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로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타기, 항발기, 권상용 와이로프의 안전계수는 항타기, 항발기는 말뚝을 받고 뽑고 하지 사람 태우는 거 아니죠? 안전계수 5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 아니 됩니다. 권상용 와이로프는 추 또는 해모가 최저 위치에 있는 때 또는 널말뚝을 빼어내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자, 드럼에서 와이로프를 다 풀어냈습니다. 추가 최저 위치에 왔다는 건 와이로프를 다 풀어냈다는 뜻이죠. 그래도 여기는 여유로 두 바퀴는 감길 정도로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길이로 산정하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3개짜리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양중기 종류 4가지를 적어라. 그죠? 근데 요거는 세부 항목을 포함하여 적어라 한다면 괄호 속의 내용까지 적으셔야 되는데요. 세부 항목 포함하라는 조건이 때로 붙기 때문에 괄호 안의 내용까지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레인인데요. 호이스트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이동식 크레인. 세 번째 리프트인데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짐을 싣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합니다. 네 번째 곤도라, 다섯 번째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양중기의 종류입니다. 크레인이고요. 호이스트 포함합니다.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인데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입니다. 곤돌라, 승강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에 해당하는 양중기 명칭을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설비다. 동력을 사용해서 사람도 들어 올리고 화물도 들어 올립니다. 우리 건설 현장에 가면 리프트에 사람도 타고 화물도 들어 올리죠. 리프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기 발판,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나 이들에 부속된 기계 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요. 와이로프나 달기 강선에 의하여 달기 발판이나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다. 이렇게 와이로프나 달기 강선에 의해서 매달아서 달기 발판이나 운반구를 오르내리게 한다. 그죠? 이렇게 매달았는 와이로프나 달기 강선에 의해 발판이나 운반구가 승강하는 건 곤돌라가 되겠습니다. 참고 한번 볼게요.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답니다. 사람이나 화물이 아니고, 그죠?
상하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에 달기구를 사용하여 동력을 사용한다라고 안 했습니다. 화물을 권상 횡행, 권상 동작만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 흙물을 매달아 상하 좌우로 운반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서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설비다. 그죠?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별표 3개입니다. 크레인의 방호장치 3가지를 적어라. 그죠? 우리 양중기 공통이죠. 양중기에 공통으로 다 들어있는 방호장치입니다. 그죠? 자, 너무 많이 싣거나 너무 많이 태워서 안 됩니다. 과부하 방지장치. 와이로프를 감아 올릴 때요. 보통은 0.25m, 25cm를 남기고 감아 올리는 동작을 멈췄죠. 직동식은 0.05m였습니다. 그죠? 검과 방지장치고요. 비상시에 정지하는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까지는 양중기에 전부 다 있는 방호장치죠. 그래서 공통 방호장치 4가지 중에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레인의 4가지 공통 방호장치 위에 추가로 더 적으시오 할 때만 적으세요. 크레인은요, 후계 해지장치, 유압식 크레인은 안전밸브까지 방호장치가 됩니다. 이동식 크레인 동일합니다. 리프트는 공통 방호장치 4가지예요. 조작반 잠금장치 포함됩니다. 곤돌라는 공통 방호장치 4가지죠. 승강기는 공통 방호장치 4가지에 최종으로 멈추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출입문이 닫혀야만 움직이는 출입문 인터록, 속도 조절하는 속도 조절기 또는 조속기까지가 방호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크레인의 정격 하중과 적재 하중을 각각 정의하라 그랬죠. 그죠? 보통은 설명을 주고 적으란데요. 정의하시오. 요거 파란색 별표 잘 나오진 않습니다. 정격 하중이다 라는 건 양중기 권상 하중이죠. 권상 하중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을 말하고요. 권상 하중에서 훅, 크랩이, 버킷 등 요거는 빼도 됩니다. 권상 하중에서 달기 기구의 중량에 상당한 하중을 뺀 게 정격 하중입니다. 양중기의 권상 하중에서 달기 기구의 하중을 뺀 하중,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달기 기구의 중량을 뺀 하중이다 해도 되고요. 적재 하중은 크레인의 짐을 싣는 거죠. 그죠? 적재하고 상승할 수 있는 적재 정량의 하중입니다. 크레인의 적재하고 상승할 수 있는 하중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네, 위험 기계 안전인증 고시에 의한 크레인의 제작 및 안전 기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펜던트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조작하는 스위치죠. 그죠? 펜던트 스위치에는 크레인의 비상정지용 누름 버튼과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이게 자동적으로 어디로 복귀해야 되는가 하면요. 정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정지 위치로 복귀하는 각각의 작동 종류에 대한 누름 버튼 또는 스위치 등이 비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래서 펜던트 스위치에는 크레인의 비상정지용 누름 버튼과 손을 떼면 자동으로 정지 위치로 복귀하는 누름 버튼이 있다. 기억하시고요. 펜던트 스위치의 외함은 식별이 용이한 색상이어야 하고요. 최소 보호 등급은 옥내용은 IP43, 옥외용은 IP55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펜던트 스위치는 조작 위치에서 바닥면에서 0.9m에서 1.7m 사이에 위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 회로 및 제어 기능인데요. 제어 전압은 변압기로부터 공급될 때 277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작하는 전압은 대지 전압 교류 얼마 이하, 150V 이하, 직류는 300V 이하입니다.
교류는 150, 직류는 300V 이하여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작 전압이라는 건 작업자가 직접 조작하는 누름 버튼 스위치에 인가되는 전압인데요. 너무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류는 150, 직류 300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별표 3개짜리, 그죠? 작업평가도 또 잘 나옵니다. 네. 타워 크레인 등 작업에 대한 악천후시 조치가 되겠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과로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을 때 타워 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한다. 일하지 마라. 그죠? 요거는 15m였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과로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 이상의 지진이 있은 후에 5기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는 각 부위 이상을 점검한다. 자, 이상을 점검하는 건요, 순간 풍속은 초당 30m 초과할 때 또는 중진 이상의 지진이 있은 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간 풍속이 초당 과로를 초과하는 경우에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해체를 중지한다. 완전 조립이 안 된 설치, 수리, 점검, 해체를 중지하는 건 바람이 초당 10m를 초과할 때였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과로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 이탈 방지 조치를 한다. 5개 주행 크레인 이탈 방지 조치도 초당 30m 초과할 때죠. 그 다음에 5번에 순간 풍속이 초당 과로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나 건설 작업용 리프트 등은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한다. 무너짐 방지 조치는 초당 35m 초과할 때다.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양중기에 속하는 승강기의 종류를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승강기는 엘리베이터다 우선, 그죠? 승객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승객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중에 4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작업형에도 출제가 됩니다. 자, 리프트나 승강기에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할 때의 조치사항인데요. 자,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들을 조립이나 설치나 해체할 때의 준수사항 공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하면 붕괴되겠죠.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걸 설치, 조립, 점검, 해체하다가, 그죠? 그래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해서 지휘하에 작업을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데 태풍이 불면 붕괴되겠죠. 그래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합니다. 자, 붕괴될 위험이 있는데 아무나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 금지를 표시하는 거죠. 그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합니다. 거의 공통입니다. 다시 봅니다. 리프트나 승강기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작업할 때의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지휘하에 작업한다. 두 번째,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세 번째,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한다. 자,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거 볼게요. 이번에는요, 조치사항이 아니라 리프트나 승강기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작업할 때 작업지휘자 이행상, 이렇게 높이 올라갈 때 작업지휘자, 거의 이것도 공통인데요. 첫 번째, 우리 작업지휘자는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해서 작업을 지휘하죠. 그래서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한다. 두 번째 작업지휘자 공통은요, 재료나 기계기구를 점검해서 불량품을 미리 제거했죠. 재료의 결합 유무, 기구나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한다. 세 번째, 보호구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착용 상황 감시했습니다.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한다. 이렇게 3가지입니다.
47번 별표 3개짜리입니다.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사항 4가지 적어라. 그죠? 첫 번째, 끊어져서 이었는 와이어로프 사용하지 못하죠. 인매가 있는 것. 자, 와이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낱개실이 10% 이상 끊어지면 못 쓰죠.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자, 지름이 감소된 건 따랐는 거죠. 7% 초과하면 못 쓰고요. 꼬인 것, 심하게 변형이나 부식된 것, 또는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적어도 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는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이나 부식된 것 중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도 별표 3개입니다. 달기 체인은요, 길 5 그랬죠. 길이 5%, 지 10 그랬죠. 지름 10%입니다. 그죠? 길이가 제조된 때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링의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입니다. 네, 요거부터 볼게요. 50번 먼저 보겠습니다. 역시나 별표 3개. 항상 함께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화물, 자동차, 짐거리 등으로 사용해서 안 되는 섬유 로프의 조건입니다. 그죠? 자, 섬유 로프는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이나 부식된 것, 이렇게 2가지 사용하지 못합니다.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이나 부식된 것. 그런데 49번은요. 섬유 로프 또는 안전대 섬유 벨트입니다. 사용 금지 사항이죠. 좀 전에 섬유 로프 사용 금지는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 부식된 것이죠. 근데 안전대 섬유 벨트가 포함되어서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 로프나 섬유 벨트를 연결한 것. 짧아서 2개 이상 연결한 것 쓸 수 없고요.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이것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섬유 로프나 안전대 섬유 벨트의 사용 금지 4가지는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이나 부식된 것,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 로프나 섬유 벨트를 연결한 것,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중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별표 2개입니다. 달기 와이로프 등 안전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 달기 체인은 사람을 들어올리기 때문에 안전율 10 이상이 되겠습니다.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체인이죠. 화물을 들어올리기 때문에 5 이상 되겠습니다. 훅이나 샤클이나 클램프나 리프팅 빔이다. 그죠? 3 이상이 되고요.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 다시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 구조를 나타내었다. 괄호를 설명하시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네, 6 곱하기 29다 라고 해놨다. 그죠? 그래서 앞에 6은 뭐냐면 꼬임이죠. 네, 요거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6이란 건 하나, 꼬임이 하나, 둘, 셋, 넷, 5, 6개 꼬임이다. 스트랜드 수 또는 꼬임의 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9다라고 해놨는데요. 요거는, 파이다 해놨다. 그죠? 요거는 필러형이다. 필러를 뜻합니다. 필러형이다. FI는 필러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29다라는 건 한 꼬임을, 한 스트랜드를 이루는 낱개 소선의 수가 29개다라는 걸 뜻하죠. 그래서 29는 소선의 수입니다. 앞에 숫자 6은 스트랜드 수, 꼬임의 수. 그 다음에 FI는 필러형을 뜻하고요. 29는 소선의 수를 뜻합니다. 번호가 잘못되었다. 그죠? 52번 다음에 50이 아니라 요거 53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53번 수정하고요. 요거 파란색 별표 붙이겠습니다. 기계나 재료에 대한 검사 방법 중에 비파괴 검사 방법 종류를 4가지 적어라.
우리가 비파비계 검사는요, 재료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하는 검사죠. 자, 사람 눈으로 보는 육안 검사, 그죠? 초음파 검사, 방사선 투과 검사, 자분 탐상 검사, 자석 가루죠. 누설 검사 같은 겁니다. 자, 육안 검사, 초음파 검사, 방사선 투과 검사, 자분 탐상 검사, 누설 검사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기계 안전관리 끝났고요. 다음 시간은 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관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기계 안전관리 내용들, 기계 안전관리는 별표가 많은 내용은 그대로 작업형까지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번 시간도 필답형의 공부가 되어 있어야 일주일 만에 작업형 완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정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